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입니다. 올패키징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패키징TV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지난주에는 올패키징 사무실 이전으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심기일전에서 국내 패키징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패키징 기업, 또 패키징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발전을 위해 매주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국내 유일의 패키징 전문 유튜브 채널 올패키징TV 구독과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1월 3주차 올패키징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팀의 트렌드 코리아 2024가 올해도 어김없이 발간되었는데요.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패키징 업계가 주목해야만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초 사회는 시간이 희소자원이 되면서 시간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는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 호모 프롬프트는 자신만의 창의성을 고양해 각종 AI와 상호작용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트렌드입니다. 세 번째, 육각형 인간은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 모든 측면에서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선망하는 트렌드입니다. 네 번째,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은 하나의 고정 가격이 아닌 다양한 가격들을 제안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트렌드입니다. 다섯 번째, 도파민은 도파민을 추구하는 사회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소비하는 트렌드입니다. 여섯 번째, 요즘 남편 없던 아빠는 9세대 아빠와 다른 밀레니얼 남편의 개념을 말합니다. 일보다는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젊은 세대의 특징과 같은 트렌드입니다. 일곱 번째,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콘텐츠에 한정되던 스핀오프 개념이 브랜드, 기술, 조직관리, 개인의 경력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트렌드입니다. 여덟 번째, 디토 소비는 정보 탐색, 대안 평가 등의 주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특정 사람, 콘텐츠 등을 추종해 구매도 등 모방 소비하는 트렌드입니다. 아홉 번째, 리퀴드 폴리타는 생활과 유동인구로 다시 정의되는 지역, 도시 변화의 트렌드를 말합니다. 열 번째, 돌봄 경제는 노인, 아이, 간병 등의 배려 돌봄과 정서 돌봄, 관계 돌봄 등이 확대되는 경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효과를 만드는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10가지 소비 트렌드에 어울리는 패키징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올패키징TV에서 소개했던 이지컷, 이지오픈이 가능한 패키징, 재밀봉이 가능한 캔뚜껑,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패키징 등이 떠오르는데요. 패키징은 늘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시대의 흐름보다 한 발 앞선 패키징을 통해 변화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순환 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모색하는 2023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서 발표된 다양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발표 내용은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입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주요 의제와 내용은 크게 10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공급을 관리하고 줄인다입니다. 이 밖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제한과 금지, 미세 플라스틱 규제, 재활용 원료 사용, 대안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플라스틱의 대체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확대, 폐기물 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응 방향과 전략으로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량 절감, 소비 감축, 재활용 원료 사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서 소개된 충남대학교 장영철 교수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SP4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일간지에 플라스틱을 계속 써야 하나요? 라는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초등학생들이 김과 과자에 트레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기업의 트레이를 없애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패키징 공정의 특성,
작업성, 편의성 등으로 인해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 입장에서는 트레이가 무조건 과대 포장이고 불필요하다는 일방적인 보도에 답답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식품 패키징에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패키징은 항상 우리 생활 가까이에 존재하고 맛있는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다 먹는 순간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골칫거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자와 함께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 노트북, 마우스, 물병, 파일, 볼펜 등과 같은 다른 플라스틱에는 어떠한 문제 제기가 없는데 유독 식품용 플라스틱 패키징,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트레이만 가지고 플라스틱을 계속 써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걸까요? 플라스틱 시대의 플라스틱 포장재들은 소비자들의 먹는 기쁨과 행복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버려진 후에는 재활용돼 좋은 플라스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플라스틱 패키징의 목소리도 제대로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작업자 부족과 더불어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자동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미국의 달링턴 스낵은 심화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키징 생산 라인을 자동화했습니다. 달링턴 스낵은 스낵 패키징의 생산 자동화를 위해 바이킹 마색의 VFFS 패키징 기계와 공급 장치 시스템, 일본 야마토의 조합식 계량기 등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스낵 제품 패키징을 분당 150개 생산하는 종형 필로우 패키징 기계는 서부구동 이중 조기술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빠른 VFFS 기계로 생산 속도를 분당 300개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 장착된 독특한 충전 튜브와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룬 밀봉 시스템은 모든 속도에서 진동 없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특히 가로 60mm에서 세로 90mm의 작은 파우치부터 300mm와 1000mm의 큰 파우치까지 다양한 크기의 파우치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달링턴 스낵은 가로 100mm의 세로 55mm의 파우치와 가로 200mm의 세로 250mm의 파우치를 주로 생산해 다용도성이 매우 매력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식품 대기업의 제조 공장에서도 스낵 패키징의 생산 라인 전체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작업자를 최대한 줄이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징 생산 라인의 자동화가 조만간 중소식품 제조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패키징 관련 단신 뉴스입니다. 테림 포장이 보냉용 상자로 많이 사용하는 스티로폼 상자, 즉 EPS 상자를 대체할 수 있는 100% 골판지 보냉 상자를 개발했습니다. 이 골판지 보냉 상자는 물과 습기에 약한 종이의 가장 큰 단점을 발수 코팅으로 해결했고, 기존 보냉 상자 대비 98% 수준의 보냉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EPS 상자보다 제조 원가, 운송비 등 소비자 구매 비용이 저렴하고 접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 운송과 보관이 효율적이며
일반 골판지 상자와 같이 상자 표면의 로고, 글씨 등 인쇄할 수 있어서 제품 홍보나 기업의 ESG 마케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골판지 보냉 상자가 기존 스티로폼 보냉 상자를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을지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징 관련 교육, 전시회 관련 소식입니다. 2024년에도 올 패키징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 첫 교육으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연포장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많은 패키징 관련 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국가기술 자격 포장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포장기술 전문 교육이 3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6주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포장기술 전문 교육은 패키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실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습니다. 또한 포장기술사 자격 취득을 원하는 분들도 사전 교육 차원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 패키징이 2024년 진행하는 패키징 교육의 연간 일정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 플랫폼 기업 올 패키징이 중소 패키징 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 영위를 위한 CEO 포럼을 2월에 개최합니다. 올 패키징 CEO 포럼은 2024년 새롭게 마련한 행사로 중소 패키징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CEO와 임원 등을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양평의 블룸비스타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패키징 산업의 이해와 전망, 패키징 산업과 연관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전략과 발전 방안, 이종 패키징 기업과의 협력과 네트워킹 강화, 타사 패키징 사업의 성장 비결, 수출을 통한 성장 전략 등을 공유하며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과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개념의 행사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대외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고민하는 중소 패키징 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올 패키징 주식회사가 오는 6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인쇄산업전 드루파 2024에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창조한다를 주제로 8년 만에 열리는 드루파 2024에서는 디지털 인쇄, 친환경 인쇄 등 패키징 인쇄 관련 최신 기술이 대거 소개될 예정으로 패키징 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 패키징 참관단은 6월 2일부터 8일까지 드루파 2024 참관과 함께 유럽의 패키징 및 인쇄 관련 기업 탐방에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올 패키징만의 차별화된 참관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플라스틱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인류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거쳐 20세기 플라스틱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플라스틱은 과거에 없던 새롭게 만들어진 소재로 인류의 생활과 문명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생활과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련, 재활용 및 과대 포장 방지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키징용 플라스틱에는 화장품 용기, 세제 용기, 음료 용기 등 다양한 용기 형태가 있는데 김, 과자 등의 특정 플라스틱 트레이만 가지고 필요 없는 과대 포장이라는 인식을 만드는 보도 행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플라스틱에 문제가 있으니 플라스틱을 아예 쓰지 말고 모든 포장재를 과거와 같이 유리병, 종이, 캔 등으로 바꾸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과연 해결이 될까요? 또한 포장재가 아닌 기타 산업용 플라스틱도 다른 재질로 전환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이미 멀리 와버린 플라스틱 시대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만을 위해 시간을 거꾸로 돌려 철기, 청동기,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일일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 CES 2024가 열렸는데요. AI, 로봇,
투명 TV 등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 소식이 한 주 내내 쏟아지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우리 패키징 산업도 패키징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참관하는 것은 기업 성장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코리아팩 2024와 독일에서 열리는 드루파 2024에 많은 국내 패키징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길 바라며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TV의 2024년 1월 3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